예?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너진 집에선 들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 거야. 새로운 집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기준은 뭐냐? 국민이 진짜 주인 나라죠. 국민이 진짜 주이면서 정의로운 나라잖아요. 예? 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만드는 거.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이거는 저거잖아요. 주권 국가로서 민주주의 사회로서 첫 번째는 뭐냐? 몰핀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몰핀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본론이 뭐냐면요.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집을 지으려면요. 새로운 집을 지으려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칙으로요. 원칙. 우리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경제적 행위도 해야 되고 함께 정치도 그래서 등장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예? 공동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게 정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사회적 동물 인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숙명이야, 숙명. 예? 영국이 여러분들 근대 산업문명의 주역이었었죠. 예? 19세기의 주역이었잖아요. 예? 영국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이 인류 역사에 없는 두 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두 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내요. 하나는 정치혁신, 또 하나가 금융혁신입니다. 이걸로 산업혁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산업혁명은 결과물입니다. 이거에. 결과물이에요. 정치혁신이 뭐냐? 민주주의라는 걸 만들었죠. 민주주의라는 발명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금융혁신이 만들어낸 거는 오늘 제가 초점 맞추려는 건 중앙은행 시스템. 중앙은행이 그 이전에 없었어요. 근대 이전에는. 제가 오늘 공공금융을 얘기하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있잖아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이걸 당연시 여기는데 이런 화폐를 불환화폐라고 합니다. 불환이라는 게 뭐냐면 안일 불자에다가 바꿀 한자. 그러니까 바꿔주지 않는 화폐. 뭐하고 바꿔주지 않느냐? 화폐는 종이돈이잖아요. 종이돈은 가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예? 이 가치가 없는 걸 우리가 왜 서로가 주고받고 그래요? 예? 이거 가치가 없는 종이돈을 서로가 주고받으려면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뭐가 보장돼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예? 뭐 상품으로라든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실질 화폐로 바꿔준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나 이것도 통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바꿔주는 화폐를 실질적인 가치로 바꿔주는 화폐를 태환화폐라고 그러죠. 태환화폐. 근데 불환화폐라는 것이 전통시대에는 없었었어요. 없었었어. 중앙은행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불환화폐가 등장합니다. 불환화폐가 등장하면서 경제활동은 가속 엔진이 달린 겁니다. 가속 엔진이 달린 거야. 이걸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공금융을 이해하려면요. 자, 이 전통시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지방권력 간의 경쟁을 통해서 절대왕정이 등장하고 절대왕정은 또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들하고 경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부르주아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부르주아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거잖아. 예? 부를 축적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무역도 해야 되고 해외에서 금과 은도 그러니까는 약탈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국가는 뭐냐면은 상대 국가한테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예? 안보를 지킬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그래야지만이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은 영토를 거닐 수가 있잖아요. 대외적으로 봉건제지요. 제국주의라는 것이. 예? 그런데 이거를 두 양자의 부르주아와 이 국가 권력의 목표를 결합시켜 준 게 바로 뭐라 했었어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앙은행 시스템과 유한책임 기업의 등장입니다. 자, 이거 제가 앞에서 이걸 소개했던 거잖아요. 소개했던 건데, 먼저 제가 소개할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 이제 그 선대라든가 아니면 옛날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역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참 진짜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고 불공정하게 보이는 현상들도 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집을 오래 쓰다 보면은 집을 그러니까 수리수선도 해서 쓰지만은 더 이상 그러니까 수리수선하는 비용이 많이 들 때는 집을 부수고 헌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헌집을 부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새 집을 그러니까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새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이거예요. 아니 모두가 그러니까 새 집에 들어가 살고 싶은데 헌집을 부순 사람들은 그러니까 집 부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고 새 집에 들어가지 못 살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근데 역사가 그렇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봉건제가 기울어져가는 그러니까 헌집이 무너져가는 이 당시에 우리가 많이 있었던 게 뭡니까? 공통적으로 전 세계에 농민전쟁이었습니다. 농민전쟁. 귀족이 농민을 쥐어짜고 수탈하고 그러니까는 농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고 막 이제 봉기 일으키고 막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새로운 근대사에서 주역은 농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귀족정이 끝났으면은 거기에 저항을 했던 농민이 그러니까 귀족정을 무너뜨리는데 일릭을 담당한 농민이 그러니까 주역이 돼야 되는데 농민이 아니었잖아요. 새 시대의 주역은 누가 됐습니까? 부르주아가 됐죠. 그리고 농민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르주아에 고용된 임금 노동자로 삶을 또 살아가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요? 낡은 집을 파괴하는 데만 집중한 거예요. 예? 파괴하는 데만. 못 살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는 더 이상. 예? 외면하고 있다가 못 살겠다 하고서는 하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가면서 자, 이 도시문명과 자본주의 성공 조건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하고 시장이 균형을 창조할 때, 만들어낼 때, 균형을 이룰 때 이게 이제 성공한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그림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두 개의 발명품이 있는데요. 이걸 정리한 게 이 그림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사회적 동물이라 했잖아요. 자, 인간은 그러니까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을 선택했다고 했었어요. 그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동물과 차이가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을 다른 동물과 달리요. 이게 생산활동이라고 그러죠. 생산활동이요. 그 다음에 그 생산한 가치를 분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분배를요. 그렇죠? 분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분배가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일릭을 담당한 개인들의 몫이 있고 사회 몫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도 월급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도 띄고 4대 사회보장 이런 이 기금도 띄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내 주머니에 들어오잖아요. 그 띄는 것들이 사회 몫이잖아요. 사회 몫. 그리고 개인 몫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개인의 몫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 이제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기여한 것에 따라서. 네? 근데 이 시장은 일원 일표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사회 몫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적인 행위의 결과죠. 네? 우리가 공동주택 생활을 하면은 공동관리비를 얼마를 띨까 할 때 동대표들을 선출을 해가지고 동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국민들이 소위 선출 권력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해가지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대신 위임을 하는 것뿐이지만 결국 국민이 근본적으로 정치 행위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회 몫은요. 얼마만큼 뛸까? 그리고 그걸 어디다 쓸까? 이거 그런 거잖아요. 단지 그걸 공약으로 선출 권력 때 내세운 거를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정치 영역입니다. 이게 정치 영역. 그렇죠? 여기는 1인 1표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잖아요. 예? 사회 몫을 거는데 그러면 한 사회를 이루어가지고 가치도 만들어냈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그 사회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은 유지될 게 아닙니까? 생계를요. 그 최소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죠. 이게 이제 존 스튜어트 밀 섞어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예? 얘기한 거야. 예?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누구나 모든 사회 구성원은요. 모든 사회 구성원은 왜 가치 창출했으니까 가치 창출을 했어요. 전통시대에도 이렇게 다 돌아갔어. 전통시대에도요. 예? 우리가 그래서 구빈소 같은 거 이렇게 운영하고 그랬잖아요. 전통시대에도 뭐 의창이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운영하고 그랬잖아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요.
근데 이 시대까지는 우리가 생산하는 가치가 많지 않았죠. 왜냐면 이걸 분배하는 데 속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폐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화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화폐의 교환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생산물을 가지고 나눠주기는 이렇게 가잖아요. 물론 쌀로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예?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화폐가 등장하잖아요. 편리하니까요. 근데 이 당시에 화폐는 다 뭡니까? 실물 화폐였었습니다. 실물 화폐요. 그렇죠? 금과 은 이런 걸로 만든 거잖아요. 아니, 종이 쪼가로 준 거 하면 그거 누가 믿어요.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영국이 만든 게, 영국이 그러니까는 근대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중앙은행 시스템을 만든 거야. 중앙은행을 만든 거야. 지금 오늘날 중앙은행이 이게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 시스템을 만드는데,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발권력,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종이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종이돈은 그 이전, 중앙은행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요? 중앙은행이 있기 전에도 일반 은행들이 종이돈 발행했었어요. 은행권을요. 우리가 요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자기업수표 발행하듯이요. 근데 이 당시의 은행들은 그걸 금으로 바꿔주겠다. 소위 말해서 태환화폐였었어요. 태환화폐. 근데 오늘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돈은 태환화폐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만원짜리,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런 걸 가지고 한국은행 가가지고 금으로 바꿔줘. 이런 얘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잖아요. 이건 불안화폐야. 불안화폐가 처음으로 뭡니까? 사용이 가능해진 게 중앙은행이 등장하면서 가능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태환화폐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에 의해 가지고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금, 은이라는 게 무한정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화폐를 많이 발행할 수가 없었어. 화폐를 많이 발행하지 못하면 화폐라는 것이 교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돈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근데 자금이 필요할 게 아닙니까? 그 자금을 지원받으려면은 절대적으로 공급되어지는 화폐량이 많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사회에. 예? 근데 태환화폐는 공급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절대적으로. 왜? 금과 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금과 은으로 안 바꿔줘도 되는 화폐가 최초로 등장한 거야. 중앙은행 시스템이 등장하면서요. 예? 오늘날 사용하는 건 다 불안화폐요. 그러면 이 불안화폐가 어떻게 해서,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죠. 이 불안화폐가 어떻게 해서 작동이 된 거예요? 예? 불안화폐는 뭐예요? 우리가 믿고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국가가 인정을 해준 거야. 너한테 화폐 발행권을 준 거야. 영국의 영란은행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란은행이 이걸 제가 보여드렸잖아. 영란은행이 그러니까는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는 이게 민간은행이었었거든요. 얘들한테 은행권을 발행하게 허용을 해주면서 1694년에 이 칙령으로, 왕의 칙령으로 허용해주면서, 물론 의회한테 다 동의를 받은 거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요? 밑에 이제 그러니까 그린 색깔 안에 박스 안에 표현된 게 뭐예요?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was founded to promote the public good and the benefit of our people,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지금 뭐냐면 공공의 선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인민의 이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설립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설립됐다고. 그렇죠? 이렇게 했잖아. 즉, 니네들한테 이런 불안화폐를 발행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화폐로만,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찍어내는 화폐로만 세금을 납부하게 했잖아. 다른 은행들이 발행하는 돈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국가가 그러니까는 엄청난 권한을 준 거야. 특혜를 준 거야. 예? 니네가 찍어내는 돈은 태환화폐가 아니래도 금과 은으로 안 바꿔줘도 사람들이 이 화폐를 필요로 할 게 아닙니까? 세금을 납부하려면 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근데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국민들이 내는 거잖아요. 농민과 상공업자들이 내는 거잖아요. 예? 노동자들이 내는 거잖아. 그렇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 거잖아요. 즉 국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불안화폐의 가치는
가치는 국가가 해주는 거잖아요. 금과 은으로 보증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뭘로 보증해 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셈, 즉 세금.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하는 세금 가지고 이게 가치가 보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불안화폐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설립 목표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공공선을 추구하는 거죠. 공공선, 퍼블릭 굿. 그다음에 뭡니까? 인민의 이익, benefit of our people. 이거잖아요. 예? 왜? 국민 전체가 가치를 보증해 준 거거든. 그 불안화폐를. 이거는 금과 은으로 안 바꿔줘도 이 가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가치를 보증해 주겠다 하면서 불안화폐가 탄생이 가능해진 거야. 이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힘인 거고요. 인간 사회의 힘인 거야. 동물 사회에서는 이거 불가능하지. 인간들이 협력을 한 결과잖아. 협력의 결과물인 거야. 이건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사실요. 중앙은행 시스템은 위대한 발명품이야. 어? 지금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고 있지만요. 예? 그러면 이게 있으면서 중앙은행이 등장하면서 민간은행들도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하는 돈놀이는 태환화폐, 금으로 바꿔주는 태환화폐만 자기들이 돈놀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불안화폐를 가지고 은행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국민 때문에 가능해진 거잖아요. 은행들이 돈벌이가 가능해진 게.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생산력의 폭발적인 증가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불안화폐가 없이 전통적으로 태환화폐, 금과 은 이런 걸로 쓴다고 해보세요. 오늘날 같은 그러니까는 이런 엄청난 많은 생산 활동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었겠는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무슨 사업을 하지. 예? 이 돈이 그러니까 엄청난 대규모의 돈이 공급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발명품이 나온 거야. 중앙은행 시스템이라는 게. 예? 거기다가 그러면서 뭡니까? 이 초기의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요, 도입하면서 유한 책임회사로 도입을 합니다. 유일한 유한 책임회사로. 우리가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회사를 유한 책임회사라고 하잖아요. 주주들은 회사가 망하게 되면 자기가 보유하는 주식만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주식이 그러니까 휴지 조각이 되고 난 이후에도 기업이 갖고 있는 손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잖아요. 그게 유한 책임회사잖아. 근데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그럼 내가 그 채무로부터 내가 해방됩니까? 아니잖아요. 채무를 끝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요. 이게 유한 책임회사는 엄청난 특혜예요. 특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유한 책임회사가 이제 확산되어지면서 주식회사 이게 확산되어지면서 뭐합니까? 소위 말해서 벤처, 리스크가 많은 사업들이 활발해진 거예요. 자금이 엄청나게 공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리스크를 굉장히 완화시켜주는 이러한 새로운 그러니까는 소위 경제 조직체가 등장을 가능하게 해준 거야.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 속에서 뭐냐면 새로운 그러니까 이 벤처 사업들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벤처 사업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된 거죠. 그게 산업혁명의 제도적인 하나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네? 제도적인 출발점.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앙은행은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그렇게 엄청난 그러니까는 이 개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은행을 포함해서 개인들한테 특혜를 주면서 하면서 이걸 국민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 중앙은행은 당연히 그러니까 중앙은행 설립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공공선을 촉진하고 인민의 이익 이것이요. 당연히 목적이.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은행법 봐보세요. 은행법 1조를 보게 되면은 은행법 1조를 보게 되면 자금을 잘 중개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국민 경제에 복리를 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등장하면서 소위 말해서 뭐냐면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은행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지금도 은행 시스템 하게 되면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합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중앙은행이 이런 불안화폐를 공급하는 중앙은행이 등장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날개를 달았잖아요. 오늘날 은행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 시스템은 공공금융인 거야. 처음 출발할 때부터가. 공공금융이요. 이게 탄생이 가능했던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불안화폐에 대한 가치 보증을 그 나라 국민들이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예? 국민들한테 이런 의무를 지운 거잖아요. 우리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잖아요. 납세 의무.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할 때 납세 의무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의무만 있어요? 권리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 권리가 뭐예요? 내가 불안화폐를 그러니까 불안화폐가 유통되게 해주는데 절대적으로 기여를 했어. 보증을 해줬어. 그럼 내가 그 은행의 신용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예? 이거를 왜 기업들과 그러니까 시중은행들만 이용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은행 시용을 이용할 권리를 줘야 되는 거야. 누구나가.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소한의 금리를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소득에 대해서도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가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듯이요. 왜? 인간은 처음부터 사회적 동물임을 선택한 순간부터 이건 운명이라니까요. 예? 마찬가지로 근데 근대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냐? 중앙은행 시스템, 은행 시스템으로 장착된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행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공공금융의 성격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공공금융을 빼버린 거야. 민간금융만 있잖아 지금은요. 민간금융.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공공적인 이런 역할을 하고 앉아있냐고요. 기업들 지원하는 거라면 열심히들 하고 앉아있죠. 예? 지금도 뭐냐면 중앙은행, 한국은행 법을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은행 보게 되면은 경제정책과에 그러니까 이 통제를 받아요. 예? 왜? 이건 정부의 그래서 아베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아베가 죽네. 일본의 중앙은행,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의 자회사다. 그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게요. 법률적인 기원을 볼 때. 예? 금융 자본가들이 굉장히 싫어할 말이지만은 원래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은행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공공금융이라니까요. 근데 요거 딱 빼고 위에 있는 정부가 쓰는 재정만 해가지고 퍼블릭 파이낸스를 좁혀버린 거야. 재정으로 좁혀버린 거야. 예? 중앙은행과 은행은요 철저하게 공공금융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야. 이게 작동되는 거야. 예? 근데 은행이라는 것이 중앙은행 존재하기 전에도 금과 은을 가지고 태화화폐를 융통하면서 은행업을 했다 보니까 민간금융도 그쪽에서 은행 영업을 계속하게 해준 거야. 예? 불안화폐를 이용을 해가지고 엄청난 혜택을 본 거잖아요. 엄청난 혜택을 본 거야. 예?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돈 엄청들 벌고 앉아있잖아요. 경제는 어려운데 이게 국민들 때문에 가능해진 거야. 자기들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은행은 솔직히 말해서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요. 땅 짓고 헤엄치기. 가장 싸게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금리 차익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버는 건데. 예? 이게 뭐냐면은 중앙은행 시스템, 은행 시스템이 탈선을 한 거야. 탈선. 이거 누가 원했겠어요? 금융자본가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금융자본가들 탐욕이. 정치인들이 거기에 같이 맞장구 치면서. 예? 이거를 축소시켜버린 거야. 예? 퍼블릭 파이낸스라고 용어가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지금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정부 재정 쪽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발생하는 공공금융 이게 합이야. 이 합이 퍼블릭 파이낸스인 거예요. 이게 퍼블릭 파이낸스인 거야. 근데 이 공공금융은 빼버리고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것만 그 세금조차도 좀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예, 부자들이 사회 몫을 그러니까 적게 거둔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냐면 시장에서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다 뭐냐면요. 고소득자, 경제적인 강자들의 탐욕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치가 실종된 거지. 정치가 민주주의가 실종된 거잖아요. 예? 이거 법률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정부조직법이라는 거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정부조직법에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 쫙 부서별로 나오잖아요. 대통령, 국무총리 나온 다음에 기재부 부총리가 나와요. 기재부의 그 업무에 봐보시라고. 화폐 업무, 외환 업무 다 보게 돼 있어. 이거 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는 기재부가 이렇게 엄청난 권한 행사하는 거야. 근데 그걸 국민을 위해서 안 하는 거지. 국민을 위해서 하지 않고 은행을 위해서 하고 앉아있고. 그러고 나서 뭐냐면 얘들이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는 낙하산으로 거기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온갖 금융에는 최소한 감사 자리는 다 얘네들이 다 내려가요. 예? 이게 모피아들이지.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국민들이요. 왜 퍼블릭 파이낸스라고 용어를 서양 사람들이 했겠냐고.
예?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재정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야. 이 재정에는 공공금융은 없는 거야. 세금 거두고 정부가 지출하고 이런 일만 있는 거야. 예? 아니죠. 퍼블릭 파이낸스는 그런 생산 활동을 하는 결과에서 발생한 가치뿐만 아니라 이 불안화폐를 활용을 통해 가지고 발생되어지는 경제적인 그러니까 이익도 그러니까 이게 퍼블릭 파이낸스에 포함되는 거죠. 예? 퍼블릭 파이낸스에. 이거는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요. 대한민국의 불평등, 대한민국 부동산공학은 해체 안 되어져요. 제가 정치를 그렇게 얘기하고 민주주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정치가 죽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실종됐기 때문에 이렇게 외발로 걸어가고 앉아있는 거야. 예? 정부의 살림을 담당하는 재정만 뚝 남아가지고 퍼블릭 파이낸스 재정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제 이렇게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 사회 구성 운영 원리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이라니까. 보수주의자들. 영국에 그러니까 그 1694년에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도 이 유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각국의 중앙은행은 공공성과 인민의 그 나라 국민들의 이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설립된다 이렇게 돼 있어. 왜? 중앙은행의 힘은 뭐예요? 그 찍어내는 돈이잖아. 그게 불안화폐라고. 불안화폐. 이게 이 발명품이 나오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생산활동이. 예? 그렇잖아요. 전통적인 시대는 태환화폐였었거든. 화폐라는 것이 교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예? 이게 불안화폐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요즘 법정 국회화폐라 하는데, 예? 불안화폐가 어떻게 통용이 가능해졌는가?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불안화폐가 어떻게 통용이 가능해졌는가? 예? 이건 전 국민이 단결을 해서 협력을 우리가 집단적으로 우리가 보증해 줄게. 국민 전체가 집단적으로 보증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화폐가 안정적인 가치를 갖지요. 안정적인 가치를 갖지. 그 당시에 절대 왕정조차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알다 보니까는 중앙은행의 설립의 그 이유를, 그 근거를 공공선을 촉진하고 인민의 혜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어서 그렇게 그 측량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있잖아요. 1694년에도요. 이걸 지금 1694년이면 지금 또 얼마가 흐른 겁니까? 300 한 3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것도 하나 제대로 그러니까는 정상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야. 예? 정상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불평등이 이렇게 심한 거예요. 시장을 지배하는 경제적 강자만이 돈을 독점하고 있잖아. 돈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 돈은 불안화폐라고. 불안화폐요. 근데 이 불안화폐는 어떻게 탄생했느냐? 대다수의 경제적 약자가 공동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가치를 보증해 준 거라니까. 보증해 가지고 지금 발행되고 융통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자기들은 그거 보증만 해주고 권리는 배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한 게 어딨어. 예? 1694년에 만들어 놓은 것조차도 제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왜곡되어져 있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왜 모르는 거야? 교육을 잘못 받았고 교육 잘못 시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를 외면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 정치 외면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그래가지고 악화시키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 1,000원만 떨어져도 난리를 피시는 분들이 이 엄청난 권리를 왜 국민들이 포기를 하고 살고 있냐고. 예? 이거 회복 안 하는 이상에는요, 대한민국 불평등은 정권 민주당으로 바뀌어도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대한민국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그게 안 없어지면요, 부동산 공화국은 계속 굴러가요. 눈덩이처럼요. 예? 안 바뀌어요. 뭐 기존의 집하고 뭐가 틀린데요? 그러니까 새 집을 지을 때는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야. 예? 제대로 새 집의 새로운 설계를 이제 제대로 기본을 갖춰야죠. 기본이 없는 집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한 70년을 사는 거예요. 기본도 제대로 안 된 집을 가지고. 예?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 엄청난 고통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을 지불하고 있고, 이거 알으라고, 이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서 새로운 집을 지을 때는, 예? 제대로 된 집을 짓자고, 예? 그동안에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배고프고 그러니까는 대충 아무 집이나 대충 집을 지어가지고 그냥 한 70년 산 거예요. 예? 근데 그 대충 짓다 보니까 수명이 다 해가지고 무너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무너지는 겁니다, 헌집이. 예?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재정하고 퍼블릭 파이낸스, 공공이 다른 개념이다. 예? 이 재정을 퍼블릭 파이낸스 개념으로 진짜 확장을 시켜야 되고, 그것은 결국 뭐냐면, 제가 그래서 처음 기본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을 선택한 순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 첫 페이지에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시장과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이게 협력을 하는, 이걸 제가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한 이유가, 그리고 그게 붕괴되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전체가, 사회가 참사가 대풀되고 있고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첫 페이지로 다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예면하면요, 결국은 경제적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됩니다. 예? 야만 사회가 되는 거죠. 야만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야만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야만 사회로 되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는 흉폭한 묻지마 폭력들이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야만적인 일들이 뉴스에 가끔 튀어나오죠. 입에 담기도 힘든. 뭐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는 뭐 자기 친자식을 뭐 그러니까 뭐 아니 형제가 친형제가 뭐 자기 여동생을 그러니까 뭐 성폭력을 하고 이런 애들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다 천진난만 어릴 때는 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요? 이게 사람의 의식이 파괴된 거야. 인간의 의식이요, 정신이요. 인간의 정신이 파괴되면 저기 자연 세계에 있는 동물들보다도 더 괴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괴물로. 예? 그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서 그렇게 됐겠어요? 예? 근데 그 의식이 파괴돼 버린 거지.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의식, 소위 4단 7정에서 얘기하는 수호지심이라든가, 사람이 우리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든가, 예? 치근한 마음을 갖고 있느라든가, 예? 시비를 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된 거잖아요. 파괴되고 나면 어떻게 돼버리냐? 사람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이런 소위 말해서 소위 뭡니까? 같이 사는 이 동물들보다도, 저 자연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보다도 더 괴물이 돼버린다니까요. 괴물이. 자연 세계의 동물들은 그래도 질서를 그래도, 예? 우주신경에 의해서 받은 거 가지고 균형을 이루지만은, 사람은 사람한테 주어진 의식이, 이게 정신이 파괴돼 버리면요, 이건 이제 괴물이 돼 버립니다. 괴물. 그 괴물들을 근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 예? 그게 우리가 피해를 보잖아. 같이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파괴됐겠어요? 인간 사회가 파괴돼서 그런 거예요. 사회를 구성해서 살기로 했으면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돌아가기엔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이요. 예? 기본. 지금 뭡니까?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그러니까 생존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사회를 구성해서 사회적 동물을 살아나가기로 했으면은, 그리고 과도하게 불평등이,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려면은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외면한 결과가 사회가 파편화되면서 경제적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민주주의는 계속 더 파괴되고, 그 결과를, 그 오물을 그거를 지금 우리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요? 새로운 집을 지어야죠.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고요. 예?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고, 제 최백은 TV를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예? 깨시민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렇죠?